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아우디의 패션 4도어 쿠페죠. A7인데요. 제 주변에도 A7을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A7의 오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 굉장히 세련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타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거든요. 자, 어쨌든 차량이 보여주는 세련된 이미지, 다른 4도어 쿠페 경쟁사의 모델들이 있지만 이 아우디가 보여주는 존재감만큼은 상당한데요. 자, 그렇다면 아우디 A7, 신모델이 뭐 조금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이 디자인의 매력만큼의 그런 종합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이제 4도어 쿠페가 익숙한 시대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우디 A7은 2세대 모델로 벤츠 CLS나 BMW 8 시리즈 그란 쿠페와 경쟁합니다. A7의 디자인 틀은 A6에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더 스포티하게 만들었죠. 낮고 넓은 비율도 인상적이네요. 타사의 4도어 쿠페와 다른 측면 실루엣도 A7의 특징입니다. 머플러 노출을 꺼리는 것도 아우디가 보여주는 특징이고요. 헤드램프에는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됩니다. 야간 주행 때 시야가 좋아서 편했고요. 가변 리어 스포일러도 1세대부터 전해진 A7만의 특징입니다. 그 덕분에 A6와는 다른 A7만의 스포티한 이미지가 더 잘 부각되고요. 실내는 A6와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계기판, 두 개로 나뉜 상하단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덕분에 화려한 모습이죠. 나무결 느낌을 살린 패널도 고급스럽네요. 시트는 편안한 느낌이며 앞좌석에는 통풍, 열선 기능도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도 편했습니다. 체감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이제 경쟁 모델들의 공간을 한번 볼까요? 손이 움직이는 것만 보면 A6가 더 넓어 보이지만 앞좌석 시트백 뒤에 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센터 터널이 높습니다. 그래도 쿼드존 공조장치, B필러 송풍구동 구성이 갖춰져 있습니다. 리프트 게이트 형식의 트렁크 도어와 반듯한 공간 덕분에 트렁크가 넓어 보입니다. 잠시 A7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안전 사양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차로 중앙 유지, 사각 및 후측방 경고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해 주거나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됐고요. 테스트 모델은 55TFSI 사양으로 6기통 엔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졌습니다. 멋진 디자인에 어울리는 달리기 성능을 보여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아우디 A7 저희가 지금 테스트하는 모델은 55TFSI인데요. 뭐 당연히 쿼트로고요. 자,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시적으로 네, 자세 제어 장치를 스포츠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다이나믹에서 통제를 해보겠습니다. 변속기를 이제 수동으로 전환하자마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때는 약간 멈칫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차가 쭉 하고 밀고 나가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자, 차가 달려나갈 때의 느낌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초기 발진 때 급가속을 했을 때 약간 멈칫한 그 현상만 제외하면 뭐 달리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엔진의 리스폰스 측면에서도 아쉬움은 없습니다. 엔진은 최고 출력 340마력을 낼 수 있고 최대 토크 50.9kgPm를 갖고 있는데요. 자, 같은 사양의 엔진, 저희가 최근에 테스트했었던 BMW의 840i X드라이브와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변속기가 S트로닉이죠. 7단이 물려 있는데 기어비 자체로 본다면 최근 트렌드 대비 조금은 길게 느껴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솔린 터보 엔진이 갖고 있는 그 넓은 RPM 영역대를 충실하게 다 사용하는 만큼 실제 운전을 하는 동안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데요. 그리고 엔진의 회전 질감, 그래도 뭐 6기통이 보여주는 그 회전 질감만큼은 충분히 확보해내는 만큼 적어도 4기통에서 6기통으로 넘어온 경우라면 적어도 내가 그래도 더 한층 더 고급차를 타고 있다라는 점을 쉽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파워트레인, 엔진을 비롯해서 S트로닉이 보여주는 매력, 이런 것들이 잘 조율이 돼서 좋은데요. 또한 S트로닉은 저속에 있는 환경, 저속에서 가다서다를 할 때 일반 그 대중차들처럼 울컥거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뭐 아주 없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대중차의 것이 100이라면 거의 뭐 1-20% 정도만 보여주는 만큼 거의 일상에서는 자동 변속기와 같은 느낌인데요. 자, 오토스탑에 맞물려서 시동이 꺼지고 켜지면서 변속이 다시 걸리고 요런 상황, 요때 약간 느껴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상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당히 마음에 드는 파워트레인을 가진 아우디 A7 55TFSI 쿼트로인데요. 자, 그렇다면 발진 가속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저희 팀이 확인한 결과 조금 실망스럽죠. 일단 공식 기록은 5.3초입니다. 자, 공식 기록 대비 보통 보면은 한 0.2초에서 0.3초 정도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많이 빠졌죠. 날씨가 약간 덥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치입니다. 어쩌면은 이제 뭐 이전에 이제 시승팀에서 연료를 이제 좀 섞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는 공식 대비 약 1초가 빠진 6.2초대를 마크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얼마 전에 테스트했었던 동급 모델의 것을 한번 볼까요? 840i인데요. 자, 이건 뭐 거의 1초 이상이 차이가 나죠.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데, 동급 모델 기준 사실은 뭐 수치만 놓고 보면 공식 수치에서는 0.4초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능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점은 아우디 쪽에서도 다소 좀 반성할 필요가 있겠네요. 가끔 보면 이제 휠 사이즈를 작은 걸로 해서 측정을 해놓고 향후에 큰 휠을 끼웠을 때 성능이 안 나오는 그런 차들도 많이 있는데, 네, 어쨌든 발진 가속 부분에서는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제 변속기가 보여주는 체결감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약간의 이점이 살아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결론적인 부분, 이 수치적 성능 역시도 중요한 만큼 특히나 이 경쟁 모델, 이 구도가 참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아우디도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이때 차량이 보여주는 거동, 자, 이 지금 세그먼트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CLS를 비롯해서 아우디 A7, 먼저 테스트했었던 A 시리즈, 네, 이들의 공통점은 상당히 편안함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인데요. 자,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뭔가 뭐 메르세데스 벤츠 1세대 CLS 뭔가 단단했죠. A7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 세대에 와서는 이런 것들을 다 컴포트 지향 모델로 풀어놨는데 여기서의 이제 약간 특징이 조금 엇갈립니다. 자, A7은 아우디의 다른 모델처럼 조금은 마일드한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주는데요. 자, BMW 8 시리즈, 얼마 전에 탔었던 8 시리즈는 어땠나요? 자,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매우 부드러웠죠. 7 시리즈처럼. 하지만 코너링을 전개하고 있을 때, 소위 이제 요값이라고 하죠. 리어 측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구동 배분 역시도 이 가변에서 오는 그 탄력적인 부분을 보여주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인위적인 느낌이 있지만 그 사실 질감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세련미가 가미되었었거든요. 반면에 아우디 A7은 전통적인 쿼트로 시스템과 매칭이 되어 있는데, 자, 아무래도 타사의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좋게 말하면은 기계적인 안정감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다른 측면으로 말하자면 어떤 그 현세대 사륜구동으로서 약간의 부족한 그런 느낌을 보여준다는 것인데, 이건 역시도 취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긴 합니다. 자, 참고로 A7의 코너링 특성,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를 띄게 되는데, 자, 그래도 이제 구동 배분 자체가 과거처럼 이제 5대5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스티어링을 조금 급하게 틀었을 때는 리어 측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 타사 모델 대비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어떤 그 요값 세대에서는 억제가 되어 있는 만큼 그래도 급조작에 대해서 성향 자체는 조금 마일드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디롤은 약간 있는 편입니다. 사실 동급 모델도 그런데요. 다행인 것은 이제 타이어의 횡 그립 자체가 살짝 떨어지다 보니까 그 횡값이 아주 크다고 느끼지는 않게 됩니다. 뭐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자면 코너링 때의 절대적인 이 속도가 약간 낮아진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징으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겠네요. 이 먼저 테스트했었던 8 시리즈가 약간은 뉴트럴한 측면을 보여줬다는 것을 감안하면 뭐 운전을 편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현재 이 A7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운전 재미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역시 8 시리즈가 낫긴 하네요. 뭐 부드러움 측면, 특히나 이 어떤 가다 서다가 반복되는 환경, 이럴 때의 어떤 그 셰시 쪽에 약간의 그런 약간 뭐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A7이 불리한데, 이 경쟁 구도, 뭐 CLS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아우디 역시도 어떤 이런 질감적인 부분, 특히 이제 셰시 쪽에서 뭔가 살짝 허술한 느낌을 줬던 것이 과거의 아우디인데, 지금은 사실은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좋아져 있는 상태인 만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눌러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우디 A7 제동 성능도 한번 볼까요? 테스트 결과 37m 후반이 나왔는데, 뭐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뭐 현재 타이어 대비 뭐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결과를 낸 것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칭찬을 하고 싶은데, 자, 첫 번째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제동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테스트가 반복이 되면 대부분 제동 거리가 늘어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현재 A7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편차만 보더라도 잠시 보여드릴까요? 최단과 최장의 편차가 1m
미만이죠. 이 정도라면 상당히 대단한 것이고, 그 덕분에 평균 제동 거리 역시도 일정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타이어를 칭찬하고 싶은데요. 물론 횡 그립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인 프리미엄 스포츠 타이어 대비 떨어지긴 하는데, 현재 타이어 브리지스톤의 이제 T005 투란자 시리즈죠. 일상용으로 트는 투란자의 T005A라는 모델인데, 일반적인 스포츠 타이어보다는 어떤 그 횡 쪽의 그립 부분에서 약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종그립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그 성능, 강한 제동이 걸렸을 때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줬거든요. 이 부분은 타이어가 갖는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코너링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그래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적어도 이 차의 디자인, 거기다 가변으로 올라오는 스포일러까지 본다면 그렇죠. 때문에 제가 만약에 아우디 A7 적어도 가솔린의 오너라면 이것보다 더 좋은 사양의 타이어를 쓸 것 같네요. 뭐 브리지스톤이라면 S007A까지 가면은 약간 과할 수 있으니까 S001 정도에서 타협하는 것도 좋겠고요. 자, 다만 이 어떤 A7의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성능 가운데 아쉬움을 꼽자면 바로 탑스피드에 있습니다. 자, 디젤 버전, 아무래도 이제 유럽 사양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최고 속도 역시도 시속 250km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걸 다 달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현재 모델은 210의 리밋이 걸립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되는데, 아우디가 과거부터 가솔린 모델을 가져올 때 S등급 이상, RS 이런 값이 아니면 대부분 이와 같은 이제 최고 속도를 설정해서, 그 때문에 이제 워런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뭐 리밋을 해제한다든지 그런 케이스들이 조금 있었죠. 자, 물론 이것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 이 속도를 즐기는 것 역시도 문화인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니까요. 다만 뭐 아우디 A7은 뭐 저기 서킷 가면 안 되나요?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미국 사양 갖고 온 거 너무 티나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승차감, 아우디 A7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동급 모델처럼 승차감 부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굳이 우위를 따진다면 CLS와 8시리즈가 의외로 조금 움직임이 더 많은 모습이었고, CLS는 그래도 약간의 그 독일차다운, 약간 뭐 물렁거리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찐득한 그런 느낌을 보여줬고, 그것에 대비해서 현재 아우디는 댐퍼 쪽이 약간 약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물론 현재는 다이나믹 모드에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희석되긴 했지만, 이 세대 간의, 이 경쟁 모델 세대 간의 느낌이 다르다는 점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래도 독일차의 구성원 중 하나인 아우디, 적어도 고속주행 능력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물론 4륜구동 시스템이 보여주는 이점이 가미되면서 안정감이 올라간 것 역시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 뭐 차체가 보여주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세련미,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이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 차체 쪽에 헐거움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다들 그렇다 보니까 그 헐거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기가 조금 그랬었는데, 현재 차들과 비교를 하면 과거에는 분명히 헐거웠습니다. 뭐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 것이 이제 강성이 올라간 것인데, 그런 점들이 조금 더 잘 나타나고 있어서 좋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아우디 A7 정숙성을 볼까요? 그래도 뭐 타이어 패턴,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적정 수준의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일상에서 이용할 때 고급 세단으로서도 별 아쉬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좋네요. 자, 주행 연비는 어떨까요?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했을 때 제조사 발표 수치 대비 그래도 20% 이상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듀얼 클러치가 보여주는 뭐 어떤 그 매력이라고 할까요? 연비 부분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줬고, 다만 이제 시내에서,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컨을 작동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뭐 그래도 제조사 발표 수치에서 뭐 정말 미니멈하게 10% 정도를 바라보면 크게 엇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쉬어가는 부분에서 아우디 이제
A7. 다른 아우디 모델도 그렇지만 인테리어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여기 측면 또 패널의 알칸타라를 비롯해서 우드 역시도 뭐 제법 고급스럽게 만들어놨고, 특히나 3개의 모니터가 운전자를 향해 있는데요. 자,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네시스 이제 G80을 보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중앙부에 달려있죠. 자, 모두들 나를 봐주세요, 이제 이런 느낌인데, 현재 아우디는 모든 것들이 운전자를 중심으로 향해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운전자 중심의 환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약간 더 나은 그런 매력을 보여줘서 좋고, 이 터치를 할 때도 디스플레이 패널이지만 햅틱 기능을 넣어줌으로써 조작감을 향상시켰다는 것 역시 좋네요. 네, 오늘 만난 아우디 A7. 개인적으로 과거의 아우디를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이 사륜구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이 아우디인데, 하지만 현재는 조금 이제 타사들이 원체 이제 같이 자라다 보니까 그런 매력이 다소 좀 희석이 되었죠. 그래도 A7만큼은 거기에 디자인의 매력까지 가져가면서 여전히 존재감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 타사 모델 대비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점을 갖는데요. 특히 이제 BMW의 840i 엑스드라이브와 비교를 한다면 구성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가 가격을 너무나 미친 듯이 불렀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래, 우리는 8 시리즈 자체가 굉장히 고급이니까 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생각일 뿐이고, 자, BMW가 말씀드리자면 차는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3천만 원 이상을 주고 살 가치가 있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 어떤 가격이 뭐 예를 들어 A7보다 한 1,000만 원 비싸다, 실구매가 기준, 그렇다면 살만한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전 A7을 더 추천드리고 싶네요. 뭐 CLS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매력적이고요. 다만 이제 A7 좀 아쉬움이 들었던 것이, 자, 차가 주행하고 있을 때 윈드실드 쪽에서 잡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또 이게 특별한 어떤 그런 노면을 만나면 자글자글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 적어도 고급 세단으로서 1억 원에 거의 육박하는 고급 세단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마저도 잡아줄 수 있다면 아우디 A7이 간데 그런 소비자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조립 품질을 비롯해서 지금 최근 국산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품질 이슈에 상당히 휩싸여 있죠. 이런 것들을 잘해야 소비자들 불만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뭐 그래도 오랜만에 보여주는 감각적인 모델이었죠. 아우디 A7을 만나봤습니다.